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 하나의 그룹에 대해서 이 평균이 어떻게, 그러니까 샘플해서 그 나온 값이 진짜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뭐 오늘 또 비슷한 사례를 그룹 두 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또 수업을 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평균의 차이, 그러니까 두 개 그룹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돌아가서 우리 가설 검정에 대한 이론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가설 검정이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장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관심의 대상인 모집단에 관해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은 기존에 잘 알려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제기된 이론이나 학설,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 게 그대로 유의하냐? 우리나라 남학생의 키는 평균 170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다. 분명히 좀 커졌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커졌다라는 거. 그럼 얼마나 커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조사를 해봤더니 키가 한 174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가설 검정을 모르고 할 때는 4cm가 커졌다라고 점추정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진짜 맞냐. 우리가 샘플을 이렇게 파퓰레이션을 이렇게 했으면 샘플을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174가 될 수도 있고 여기 하면 심지어는 우리가 뮤가 17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169가 될 수도 있고 뭐 샘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이거를 174를 샘플을 통해서 나왔으면 얘가 진짜 커졌다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기존의 가설과 그 다음에 대립되는 어떤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험이나 관측 이걸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샘플을 통해서 이들 중 그럼 기존의 것이 참인지 새로 세운 가설이 참인지 이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가설 검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 검정의 기본 절차는 일단 그때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가 기무가설은 기존의 가설, 우리가 고수하려고 하는 가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뮤가 30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타라고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 네, 뭐 평균, 그 다음에 세타의 그러니까 새로운 얘가 이제 모집단의 평균 세타 제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새로 도출한 어떤 그 값이 같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H1이라고 하는 거는 뮤가 아니다. 30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다. 뮤가 30보다 크다. 내지는 뮤가 30보다 작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양측 검정 그림으로 그려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뮤가 30으로 알려져 있는데 30이 아니다 라고 하면 30보다 크거나 작은 이 영역 안에 들겠죠. 그러면 사실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30보다 크거나 작다라고 딱히 얘기할 수 없다.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설정해 놓은 어떤 이 바운더리에 저 끝에 가서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커졌거나 진짜 작아졌거나 이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양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한쪽 뭐 우리가 30으로 알려져 있지만 3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쪽에 한쪽. 그럼 크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거는 크거나 작거나 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은 요 유의 수준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얘를 임계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임계값을 벗어나는 이 정도쯤 여기가 우리가 기각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각력에는 찍혀야지 여기서 이만큼 많이 벌어져서 우리가 커졌다라고 할 수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단측 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무가설을 설정을 하고 대립가설을 단측 검정이냐 양측 검정이냐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일종 오류가 그 발생할 확률을 대충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알파는 0.01, 그다음에 0.05 그 다음에 0.1 이렇게 정해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측 검정이면 자 여기가 0.01이 될 거고요. 만약에 양측 검정이라고 하면 반씩 나눠서 0.005 뭐 0.00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얘는 99% 얘도
9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때 0.01일 때 여기 값이 얼마냐 하는 여기 Z라든지 아니면 T라든지 하는 이 인계값의 확률을 오른쪽 확률을 요만큼 가지는 그 위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포함이 된다 이러면 기각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통계량을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검정 통계량이 오른쪽 꼬리의 확률을 가지는 p-밸류를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얘가 여기에 찍혔다. 이러면 우리가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마치 30에서 이만큼은 커졌다라고 보이지만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데 막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 찍혔다라고 하면 우리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여기에 찍혔으면 우리가 뭐다?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귀무가설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안에 들었다라고 하면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인계값 이상에 벗어났다라고 하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기물가설 기준에서 봐준다고 얘기를 했죠. 자, 기무가설을 기각했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대립가설을 채택했다. 라는 같은 말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p-value라고 하는 거는 자, 이 통계량이 찍힌 이 위치에서의 꼬리 확률을 우리가 p-valu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p-value만 보면 우리가 이 값을 어떤 유의 수준에 대해서 채택을 할지 채택을 하지 않을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p-value가 0.03. 요 꼬리값의 확률이 0.03이 나왔다. 그리고 유의수준 알파 0.05에서 0.03은 0.05보다는 훨씬 더 작은 확률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알파가 0.01이었다. 그러면 0.0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른쪽에서 보면 이게 0.01이잖아요. 0.01이면 0.03은 한 이 정도는 돼야지 얘가 0.0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인계값보다 훨씬 안쪽에 찍혔다. 그래서 p-value가 0.03은 유의 수준 0.01일 때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H제로를 채택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예제를 했는데 예제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답이 좀 적혀 있죠. 자, 플라스틱 제조회사에서 화학섬유 인장 강도를 실험하기 위해서 N개의 100개를 시료를 그러면 N이 30보다 크니까 얘는 센트럴 리미트 시오렘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샘플링을 했더니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0.05로 나왔다, 0.5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양측 검정이 되는 거죠. 커졌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뮤가 10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작아지거나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측 검정인데 자, 이게 우리가 99%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유의 수준 0.005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1%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도 0.005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확률값을 찾아보면 그죠? 0.005 2.005 자, 여기에 0.005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2.57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75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575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해보면 Z라고 정규분포니까 Z라고 10에서 우리가 샘플링한 것도 10이고 원래 12 그러니까 모집단은 1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0.5 루트 100을 하면 보나마나 0의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0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찍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정규 분포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여기에 찍혔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채택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우리는 새로운 인장 강도에 했는데 10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뭐
뭐 딱 10이라고 지금은 10이 딱 나왔으니까 10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전력 소모량은 50kW로 알려져 있다. 15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n이 30보다 작기 때문에 센트럴 리밋, CO림이 적용이 안 되고요. 우리가 모 표준 편차도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했더니 시험 결과의 평균이 47이고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샘플의 표준 편차가 4로 나온 거죠. 자, 50보다 적은지 전력 소모량 평균이 50보다 적은지를 유의 수준 5%로 검정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뮤가 50으로 알려져 있는데 50보다 적다라고 하면 이쪽에 돼야 되는 거죠. 이쪽에 그러면 우리가 정한 게 0.05고요. 95%가 되는 거예요. 적다라고 하면 이런 데 찍힌 애들은 적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찍혀야지 우리가 100개로 봤을 때 이 5개의 미련한 이쪽 완전 극한값에 있는 이 정도는 찍혀야지 우리가 줄어들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DF는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DF 14일 때 0.05의 값을 보면 1.761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76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T는 자 47에서 50을 빼고 그죠? 그 다음에 S는 4가 되는 거고 15를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9는 찍어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1.76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9 마이너스 2.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이고 2.9일 때 값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때 p-value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9일 때 p-value 값을 보면 대충 자유도가 14일 때 2.9는 뭐 대충 한 이쯤 찍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006 정도, 뭐 0.005, 뭐 0.00 정도, 이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정해준 요거를 벗어났기 때문에 인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냉난방기의 소모 전력량은 더 작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검정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에 대한 검정을 했다라고 하면 자, 지금 조금 전 우리가 요거 검정했고 요거 검정을 했거든요. 그럼 오늘 배울 거는 요 4개에 대한 검정이고 여러분들이 추정을 잘 이해했다라고 하면 검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검정 통계량을 보면 자, 시그마 1, 2를 알거나 n이 30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D0라고 하는 건 두 그룹의 차이인데 자, 두 그룹의 차이가 원래 알려져 있던 그 귀무가설은 그죠? 두 그룹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두 그룹의 차이가 있거나 크거나 작거나를 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그마 1, 2를 모르지만 같다라고 아는 경우는 그죠? 합동 분산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해준 다음에 t 분포로 가정을 하면 되고요. 근데 시그마 1, 2를 모르고 또 같지도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분산 자유도를 이용해서 등분산 자유도가 좀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t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쌍체 표본인 경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paired 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두 평균 차가 차에 대한 가설인데 샘플이 클 때, 자 n이 30보다 크거나 아니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제곱을 모두 알 때 이때는 정규분포를 쓰면 되는 거죠. 모른다고 하더라도 n이 30보다 크면 우리가 얘를 S1과 S2로 대체를 하고 우리가 정규분포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에서 얻은 샘플이라고 하자. 근데 둘 다 30보다 클 때 우리는 그리고 만약에 시그마 1, 2가 알려져 있거나 심지어는 이 두 개가 30보다 크면 시그마 1, 2가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에다가 S를 대체를 해서 그 다음에 얘를 정규분포로 풀 수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S1과 S2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영어로 적혀 있어서 뭔가 그렇지만, 자, 뭐 어쩌고저쩌고 manufacturing, industrial,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볼 베어링이라는 거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자, 우리가 샘플을 했어요. 12개의 샘플 볼 베어링을 샘플을 했어요. in the morning, 아침에 볼 베어링을 생산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fully heated 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풀리 히티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공장 기계를 막 돌리기 전에, 그때 이제 그 막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계를 좀 미리 돌려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생산을 한 120개의 볼 베어링 제품과 그거를 검사를 해보니까 얘는 평균이 5.068이 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0.001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별개로 샘플링을 했는데 65개의 볼 베어링을 샘플링을 했어요. 언제? afternoon. 그러니까 during the afternoon. 그래서 이제 좀 기계가 좀 돌아가고 나서 afternoon에 우리가 65개를 샘플링을 했더니 평균이 5.07이고 표준 편차가 0.07이에요. 그러면 그녀가 conclusion을 낼 수 있냐? in the morning과 afternoon의 볼 베어링의 평균의 차이가 있겠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죠. H0는 뭐가 되나요? 뮤1과 뮤2가 같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1은 아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는 양측 검정이 아니라 단측 검정인데, 자, 뮤1과 뮤2가, 그러니까 뮤2가 그러니까 오후에 생산된, 그죠? 그 애의 평균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냐, 이거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she conducted ball bearing manufacturing in the morning have smaller diameter. 그러니까 아침에 생산된 게 더 그 직경이 더 작냐, 이거를 결론 낼 수 있냐를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아니면 애프터눈이 더 크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뮤1과 뮤2의 차이가 0이라는 게 기존에 알려져 있는 기무가설이고, 아니다, 뮤1이 뮤2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냐 이거죠. 자, 지금은 근데 알파가 우리가 유의 수준이 뭐 0.01이라든지 알파가 0.05라든지 이런 게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안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통계량을 찍어서 얘의 p-밸류를 구하면 얘일 때가 얘일 때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x1의 평균값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5.068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의 S1은 0.011이라고 얘기했고요. X2의 평균값은 5.072라고 얘기를 했고, S2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0.007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총 통계량 Z라고 하는 건 두 개 다 어쨌든 120개고 65개니까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개의 차이, 이 두 개의 차이를 하면 마이너스 0.0049, 그 다음에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검증을 해주니까 두 개의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뭔가요? 120분의 0.011의 제곱 플러스 65분의 0.007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0.001327 뭐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0.130027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계산을 했네요. 요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3.01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01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대충 뭐 한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계값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3.0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p-밸류라고 하는 거는 이때 가지고 있는 꼬리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3.01의 그 꼬리 확률을 가지려고 그러면, 자, 우리가 앞서 올라가 보면 지금 여기서 앞서 값을 우리가 찾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3.01이면 3.01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자, 잘은 모르겠지만 값이 이때의 확률 값은 0.0013 뭐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이 값을 가지는 이 p 밸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0.0013 정도의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의 이 확률, 이 넓이가 0.0013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색깔을 바꿔서 한번 봅시다. 자, 알파가 0.05라는 얘기는, 자, 0.05는 당연히 여기에 찍히겠죠.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작은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유의 수준 0.05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p-밸류가 0.0013이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벗어났죠. 그래서 기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the ball bearing manufactured 된 모닝에 된 게 더 작다. 오후에 생산된 것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요 통계량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찍어보면 요 위치가 될 거고요. 그때의 요 p 밸류를 우리가 표에서 그러니까 확률값을 구해보면 0.0013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0.05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0.0013은 훨씬 작은 쪽에 찍혀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p 밸류만 봐도 9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분산이 같은 경우, 자, 우리 지금까지는, 뭐, n이 30보다 크고, 모분산도 알고 있을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분산이 샘플이 작을 때는 우리가 t분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산이 같다라는 거를 아는 경우와, 분산이 같은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합동 표본 분산이라는 거를 분산이 같다라는 거를 아는 경우는 합동 표본 분산을 우리가 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합동 표본 분산은 첫 번째 그룹에서 1을 빼고 그때의 분산 플러스 두 번째 그룹에서 1을 빼고 그때의 분산 나누기 두 개의 n을 갖다가 더한 다음에 하나씩 빼줘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그 자유도가 되는 거죠. 자, 이때 그걸 가지고 아까 시그마 거기 값 대신에 요 앞에 요 값을 써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통계학 강의를 수강한 1학년과 2학년 학생의 성적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12명, 10명씩 표본 추출을 했다. n이 3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집단의 분산도 모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1학년, 2학년의 표본 평균은 85점, 그 다음에 4점, 2학년은 81.5점이었다. 이를 근거로 1학년의 학생의 성적이 2학년 학생보다 높은지를 유의수준 5%로 검증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단 1학년과 2학년 학생의 성적은 같은 분산을 갖는 정규분포로 따른다라고 가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분산이 같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앞서 배웠던 그 합동표본 분산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설 검정의 절차는 처음에 귀무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귀무가설은 뭐죠? 뮤1에서 뮤2를 뺀 게 같으니까 0이다라는 거고, 아니다.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값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뮤1은 뮤2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다. 여기가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를 갖다가 95%로 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넓이가 0.05일 때 우리가 요 위치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유의 수준 알파는 0.05고요. 그때 0.05일 때 t의 0.05 자유도는 얼마죠? 10명, 12명이니까 22명, 20이 되는 거죠. 자, 이때 t의 0.05의 자유도 20일 때의 요 위치, 그죠? 요 임계치를 갖다가 찾아보면 자, 어떻게 되죠? 20일 때 0.05면 1.725,
1.72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25를 넘어가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이거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 거죠.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 합동 표준 편차 표본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거죠. 얘를 구하면 11 곱하기 16 플러스 9 곱하기 25 나누기 12 플러스 10 마이너스 2 해서 얘를 구하면 4.48이 돼요. 자, 그러면 통계량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가설 검정하기 위한 통계량은 85에서 82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0을 뺀 거랑 똑같은 거죠. 4.48 그 다음에 루트 12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값이 2.08에 해당이 돼요. 자, 2.08이라고 하는 거는 찍어보면 1.725보다는 어떻게 어디에 있죠? 훨씬 더 뒤에 있죠. 그죠? 요게 2.08이 되는 거야. 자, 2.08이면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적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슬프게도 2학년보다 1학년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2.08일 때 이때 갖는 요 꼬리 확률 요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2.08이면 잘은 모르겠지만 2.086 뭐 이쯤이니까 대충 확률이 0.025예요. 그러면 이 확률이 지금 0.025라는 거예요. 대충.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p-밸류는 0.025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밸류를 보면 야, 유의 수준 알파가 0.05일 때는 p-밸류가 0.025니까 훨씬 더 작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알파가 0.01이라고 하면 자, 0.01은 이거보다 여기에 찍히는 거니까 아니야. 0.01은 얘가 훨씬 더 큰 거죠. 여기에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01일 때는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게 되는 거죠. 0.01은 이거보다 더 작으니까 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인계치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는 귀무가설을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밸류만 보면 우리가 어떤 귀무가설에서 기각을 할지 채택을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굳이 p-밸류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통계량을 찍었는데 그게 2.08이고 우리가 인계치라고 설정한 1.725를 넘어갔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1학년인 성적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면 두 집단의 그 샘플도 작기도 한데 우리가 두 집단에 이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라고 하면 등분산 자유도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등분산 자유도, T의 어떤 등분산 자유도 얘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얘는 구하기가 쉬워요. 그대로 값을 표본의 분산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등분산 자유도는 표본의 분산에다가 n만큼 나누고 또 표본의 분산에다가 ny만큼 개수로 나누고 이걸 더해서 전체를 제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분산해서 각각의 n개만큼의 개수를 나누고 제곱을 하고 거기에다가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룹의 분산해서 n을 나누고 전체를 제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개수에서 1을 빼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충 반올림을 해서 자유도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얘도 문제를 보면 훨씬 쉽습니다. 6 identically prepare 뭐 어쩌고저쩌고 뭐 enzyme present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6개를 갖다가 했는데 그때 값이 33, 30, 26, 22, 37이고요. 34까지 이렇게 해서 6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표준 평균과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for identically 뭐 이렇게 또 엔자임 프레젠트를 또 구했더니 22, 29, 25, 23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차이를 한번 구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풀이를 한번 해보면, 자, H0는 먼저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세워야 되는 거죠. H의 X 마이너스 H의 Y는 0이다 라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H1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뮤의 X하고 뮤의 Y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가 더 크냐 이걸 갖다가 물은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T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의 두 개 0이 되겠죠. 이 0이라고 하는 의미는 뮤의 X 마이너스 뮤의 Y가 되는 거죠.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n의 X, S1의 제곱, XX의 제곱, 그 다음에 n의 Y, SY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량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등분산 자유도를 이렇게 구해보면 등분산 자유도 앞에 식이 있죠. 여기 저도 잘 못 외우고 할 때마다 보는, 근데 여러분들은 외워야 되겠죠. 뭐 하여튼 저 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요. X바는 30.333이고요. Y바는 24.750이고요. 그 다음에 SX의 표준 편차는 5.538이고요. SY의 표준 편차는 3.096이 됩니다. 자, 이 네 개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값에 집어넣으면, 자, 집에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무슨 값이 되냐면 7.89가 돼요. 뭐 대충 뭐 7 정도로 이렇게 그 반올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계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통계량 T는, 그죠? X바 마이너스 Y바에, 그 다음에 여기에 NX의 SX의 제곱, 플러스 NY의 SY의 제곱, 이렇게 값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값을 구해보면 5.583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2.740 이렇게 나와서 2.038이 나오게 됩니다. 자, t 값은 2.038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자유도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여기 앞에서 자유도는 약 7. 자, 자유도, 등분산 자유도는 약 7. 그 다음에 t는 2.038. t는 2.038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냐를 물은 거니까, 자, 여기에 t 분포로 변환을 하면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가서 이걸 물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찍혔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계값은 안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알파를 한 뭐 0.05로 해볼 수도 있고, 알파를 0.01로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p 밸류를 구해볼 수도 있는 거죠. 2.038 자유도가 7일 때 2.038 2.038이면 이쯤 되겠죠. 이게 2.3이니까 2.0 하면 이 가운데쯤 되겠죠. 자, 그러면 얘의 값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0. 여기 025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0.05잖아요. 그러면 0.03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대충 요 찍힌 값이 0. p-밸류가 0.03이 되고요. 이때 t 값은 2.03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0.05에서는, 자, 0.05는 여기에 찍히는 거죠. 자, 0.05에서는 훨씬 더 뒤로 찍혔으니까 알파가 0.05에서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자, 그 다음에 알파가 0.01이면 여기에 찍히는 거죠. 자, 이 찍힌 0.01, 0.01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채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컨덕트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05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니까 그죠? 차이가 있다, 더 커졌다, 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페어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페어된 데이터, 그래서 자기와 자기를 비교하는 데이터는 그 두 개의 자기와 자기 데이터 차이를 가지고 다 평균을 낸 다음에 우리가 D 바라는 거를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혈압 강화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15명을 대상으로 혈압약 복용 전과 후에 혈압 차이를 측정한 결과 그 차이의 평균은, 그러니까 평균의 차이가 아니라 각각 차이의 평균은 무슨 말이냐면 D의 바가 9.85라는 거예요. 자, 그때 표준 편차는 S는 18.47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뭐라고 했냐면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게 뭐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기무가설은 뮤 D가 0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 대립가설은 뮤 D가 0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양측 검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95%가 되고 여기가 0.025 그리고 여기도 0.02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는 0.05고요. 이때의 기각력 0.025를 가질 때의 자유도는 14인 거죠. 자, 자유도 14일 때 0.025를 가지는 거 보면 2.145가 돼요. 그래서 2.145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14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 통계량을 구해보니까 9.8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47에서 루트 15를 곱해주면 우리가 2.07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아슬하게도 2.07은 여기 찍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H0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혈압약 복용 전과 후는 차이가 없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 할 건데요. 우리가 추정할 때랑 똑같은 순서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이 뭐 n이 30을 넘냐 안 넘냐, 모집단의 분산을 아냐 모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을 하는데, 가설 검정을 하는 순서는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정하고 그때의 유의사 수준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에서 양측 검정인지 단측 검정인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T 통계량을 정해서 그 값이 우리가 이 기각력을 기각력에 포함되는지, 우리가 인계치에서 벗어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안에 포함이 되는지, 이걸 가지고 기무가설을 채택할지 아니면 기무가설을 기각할지,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하려고 원하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밸류는 몰라도 돼요. 유의 수준이 보통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그 기각력을 알게 되면 우리가 통계량을 찍어서 그 기각력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P-밸류라고 하는 거는 그때의 우리가 확률값을 꼬리의 확률값을 P-밸류로 얘기를 하고 그 P-밸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각을 할지 채택을 할지도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연습 문제 나눠드린 거 지금부터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